안녕하세요. 에코인조의 에코를 맡고 있는 이경호 조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녹화입니다. 세 번째 녹화. 3회차네요. 3회차. 지난번 건 또 모니터링 한 거 없어? 있죠. 꿀보이스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저는 팩트만 얘기하니까요, 항상.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대본이 있냐, 스크립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본 있냐? 없잖아. 없죠. 네,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없잖아. 대본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오히려 좀 더 불편하고요, 그죠? 아니지. 있으면 좋은데 준비 안 하는 거지. 아니죠. 거지. 아니죠. 이게 준비한 대로 저희가 이야기한 게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돌발 질문도 저희가 많이 하고. 네. 돌발 질문 하질 않는데 뭐. 돌발 질문 많이 합니다, 제가. 네. 오늘 많이 할 겁니다. 알았어. 기대하세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활동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방송 봤어요? 본인 직접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 봤죠. 네, 저는 봐서 뭐 어때? 좀 부족하구나. 네, 많이 부족하네. 네, 많이 부족하구나. 많이 부족했어요. 네, 좀 더 이렇게 쉽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또 문제를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네요, 정말. 네. 몇 가지 간과한 것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 간과한 것만 몇 개 짚으면 우주로 보낼 기술은 없대요. 그렇죠. 핵쓰레기를. 그렇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라 보낼 수 있으면 보낸다 그런 얘기 아니었죠. 있어요. 저는 이제 보내야 되나? 라고 이제 저는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그리고 전 세계의 원전은 449기랍니다. 네. 449기. 그중에 450기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449기가. 그 중에 다섯 기가 터진 거랍니다. 네. 터진 거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10명 늘었어. 많이 늘었네요. 아니야. 훨씬 많이 늘어야 돼요, 지금. 너무 좀 높은 거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훨씬 더 빠르게 늘어야 된다. 네네. 그 생각이 좀 있고. 우리가 10년 활동가하고 20년 활동가상 받았다고. 이거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그거 소식을 전해주기로 했거든요. 제가 받고 왔죠. 그렇죠. 네, 지난. 저희 환경노동연합은 받고 왔습니다. 10년, 20년 하면 뭐 좋은 걸 주잖아요. 그렇죠. 네, 상패와 함께. 상태와 함께. 네, 금배지를. 금배지를 줍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저희가 받았죠. 환경운동연합 엠블럼이 있는데 그 엠블럼을 뜬 금배지가 나옵니다. 10년에 하나, 20년에. 20년은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20년이면 좀 더 크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한도 돈이 더 나가던가. 네. 이런 건 좀 아니잖아. 네. 뭐 그렇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그래서 덕분에 29일날 토요일날 잘 받고 왔고요. 오늘 만우절인데 그렇죠. 기쁜 소식을 또 얻었잖아요. 네. 또 이게 참 이제 봄이 왔는데, 그죠? 대한민국에도 이제 봄이 이제 진정한 봄이 와야죠.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희망을 조금 갖게 했잖아요, 그죠? 희망 가져도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탄핵 선고가 이제 금요일날 잡혔다고 해서 좀 마음에 4일인데 안도감이라고 할까? 뭐 일정하게. 근데 이제 어떻게 선고 날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불안하긴 하지만 파면될 거다. 이렇게 좀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을 갖고 파면되는 날이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세상. 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제를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에코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전하면 딱 떠오르는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네. 대전의 자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대전은 사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 대전 시하고 뭐 이런 데서 주장하는 자기네들이 이제 내세우고 싶은 게 몇 개 있어. 그래요? 네. 뭐죠, 그게? 과학의 도시. 과학, 그쵸. 뭐 교통의 도시. 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과학을 여기 뭐 은행동이나 둔산동 다니면서 과학을 느낄 수 있냐고. 쉽지 않네요. 없지. 네. 불가능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그거 느낄 수 없어. 교통의 중심지는 맞지 않나요, 근데? 교통의 중심지 맞아요? 요즘에는 교통의 중심지 아니지. 그래요? 왜냐면 오송이 붕괴되면서 사실 교통의 중심지를 뺏겼어. 그것도 뺏겼다. 그게 이제 서대전을 통과했어야 되는데 오송으로 붕괴하면서 약간의 좀
교육의 도시는 어때? 교육의 도시 그러면. 네. 교육의 도시는 서울이지. 아 그래요? 아, 교육의 도시는 서울이지. 그 정도 아니다. 내세울 게 없네.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나는 거 뭐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은 다 알 거야. 성심당. 아 성심당. 성심당이 이제 가장 유명하니까 네. 오로지 성심당밖에 모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내세울 건 있다. 듣는 얘기로는 대전이 산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대전은 산성의 도시라고 해요. 산성의 도시. 그렇죠. 맞아. 예전에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 경기 적경지였대. 그래서 산성을 많이 전했다고 하고 그게 산성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역사적인 거야. 산이 저쪽은 잘 둘러싸져 있다. 뭐 둘레산. 있죠. 네. 둘레산. 그래서 역사적인 거 하나 있고 자연 지형적으로는 사실은 대전이 남고 북저형의 분지입니다. 남고 북저. 그러니까 동고 서저형이잖아 우리나라는. 그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나잖아. 그래서 동에서 서로 다 이제 하천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 남쪽이 높아. 남에서 북으로 하천이 올라가고 분지잖아. 분지 안에 큰 하천 3개가 올라가. 삼지 하천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아 대전에. 하천 뭐 이제 소하천까지 100개 될까요? 100개 될 거예요. 100개 돼요. 지방하천이 26개, 국가하천이 4개, 그리고 소하천이 76개인가? 그래. 엄청 많네. 엄청 많아. 100개가 넘는 하천인데 여러분 하천 볼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땐 그 저기 하천에서 몇 감고 목욕이 아니고 몇 감다는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제 단어네요. 몇 감다 그렇죠. 네 맞아요. 목욕은 아니지. 목욕했어요. 목욕했다고? 네. 땡이었다고? 그렇죠. 이렇게 쫙 하고 수영한 게 아니라? 수영도 하고 고기도 잡고 하천에서 거의 유년 시절 대부분 하천에서 보냈던 기억나요. 그죠. 하천이 많아요. 하천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하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100개 하천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못 보냐면 다 묻혔나? 다 묻혔지. 아 진짜네. 다 묻혔어. 그 얘기 듣긴 했거든요. 묻혔다. 묻힌 게 아니라 여러분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하천입니다. 하천 위에 복개해서 도로 만드는 그런 곳을 걷고 있다. 그래서 대전은 하천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천이 많다. 맞아요. 대전이 한복판에 하천이 3개나 흘러가기 큰 하천이. 오늘 사실 그 이제 이야기, 사실 하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주제로 하려고 해서 했는데 이제 3대 하천이 지금 근데 문제가 지금 파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도 우리가 지금 그죠? 대전천을 이렇게 아까 일부러 가서 보는 척 하더라고. 이렇게 갔는데 일부러 자기가 하천 보는 척 이렇게 하서 오늘 방송 준비하는 것 마냥. 봤는데 그래서 봤죠. 어쨌든 방송을 준비하고는 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봤는데 아니 저는 이게 하천인지 이게 지금 논에다 물 대는 건지 지금 모를 정도로 그렇지. 심각한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왜 논 같다, 밭 같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하천이 지형이 이제 평탄화돼가지고 완전히 파판한 물만 흘러가는 그런 지형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오늘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준설 지금 방금 얘기하셨는데 사실 준설이라는 게 단어가 좀 어려워. 이렇게 준설이라 일반 이제 시민분들 듣기엔 준설? 준설이 뭐지? 준설이라고 하는 건 다 간단하죠. 사실은 준설이라고 하는 건 그 하천에 쌓여 있는 토사, 흙하고 자갈, 그런 것들을 이제 걷어서 밖으로 빼내는 행위를 준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는 거죠? 파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천에 이제 흙들을 이제 파내는 작업들을 파서 하천 밖으로 빼내야 그걸 준설이라고 그래요. 항탄화하는 작업이 따로 있고 이 퍼내는 작업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흙을 퍼서 밖으로 빼내야 이게 준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파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내는 거 이게 정말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 한심하다. 한심한 얘기인데 하천을 왜 파내겠어요? 이제 홍수 예방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준설하면 홍수가 예방돼서 홍수 나니까 그거를 흙을 없애서 파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준설을 하는데 그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아니 그럴 리가요. 어쨌든 대전시에서 지금 항상 그거 하천 뭐 준설한다고 맞아요. 해서 돈을 써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 맞아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작년에 42억 들어봅시다 그럼. 작년에 42억을 썼고 올해 170억을 이미 집행하고 있고 20억을 더 집행한대요. 그럼 170억, 그러니까 42억, 그 다음에 170억, 그럼 20억을 또 한다? 그럼 얼마야? 야 이거 얼마냐? 232억이잖아. 우와.
232억? 232억을 떠서 흙을 퍼내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게 이제 효과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걷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맞냐면 막아서 가두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보랑 낙차공 그다음에 진검다 이게 대전 하천에는 거의 한 300m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예? 300m. 3kg가 아니라? 300m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렇게 많았나?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으니까 그 횡단 구조물이 엄청 많으니까 이 준설한 의미를 상쇄시켜 버려요. 왜냐하면 걔가 물을 막고 있으니까. 그렇죠. 흐름을 막고 있으니까 가로 이렇게 그 위에를 퍼내도 얘가 이 높이대로 그대로 물 막고 있으니까 이 밑에를 아무리 파내봐야 그죠? 그렇죠. 여기까지 물이 차 있어 보 때문에. 근데 이 밑에를 아무리 퍼내봐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냐고. 보호랑 낙차공, 진검다리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거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하는 건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화천의 흐름을 지금 막고 그치. 있는 네. 근본적인 원인이 이 토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보호와 낙차공. 이런 구조물의 문제가 있고.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 또 하나는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는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그 인공 구조물이라고 하는 그게 있고 또 하나 교각도 있고. 교각. 맞아요. 또 저기 대전천 보면 뭐 또 분수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분수도 만들어 놓고 만들고 뭐 했잖아요. 만들어 놓고 예, 심지어 가운데다가 대전천 같은 경우는 인공 섬도 만들어 놨어. 사실 대전시 논리대로라면 그 섬은 없어져야 하천 이게 홍수 예방이 되는 거야. 걔도 준설해내야 되거든. 근데 걔는 일부러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걔는 준설 안 해. 그것도 같이 해야죠. 왜?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인공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준설 효과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간이 단기적이에요. 여러분 하천 과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하천은 일어난 작용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 퇴적, 운반, 침식. 요거잖아요. 퇴적, 운반, 침식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어디는 깎여 나가고 어디는 쌓이고. 그렇죠. 그리고 흙과 모래는 같이 언제든 흘러가요.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저기 우각포, 뭐 삼각주 이런 거 이런 거 배우잖아요. 생긴다. 뭐 배우잖아요. 퇴적들이 되어지고. 그냥 알아서 막 흘러가고. 하류로 가면.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하니까 기간적으로 1, 2년 있으면 다시 쌓이게 돼 있어요. 왜 거기가 쌓여 있냐면 거기는 쌓이는 지형이니까 계속 쌓이는 거야. 원래 그런 지형이다. 원래 그런 지형인 거야. 그게 언제부터 원래 그런 지형이었겠어요? 화천이 뭐 하루 이틀 생긴 건 아니니까. 당연하지. 네.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오래 전부터 생겼을 그런 지형이었어. 그래서 1, 2년 있으면 다시 쌓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야. 다시 사라지는 거야. 요건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세웠을 때부터 대전천은 항상 그 높이였어요. 지금의 높이. 지금의 항상 그 높이였다. 그래서 거기 위에서 토사를 긁어내든 또 깎여 나가든 항상 그 높이로 걔가 계속 흘러와요. 계속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에너지에도 법칙이 있듯이 이제 평형을 그치.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치. 하상이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평형 하상이라고 그래요. 똑똑하네 생각보다. 아유, 저 이제 그걸 바로바로 그냥 캐치해내네. 과학 좋아했어요. 네, 저. 근데 평형 하상이라고 하는 게 유지되기 때문에 준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네요. 어쨌든 쌓이는 곳은 또 쌓일 거고, 그죠? 파이는 곳은 파이는 거고. 그게 하천이 원래 그 기본적인 원리예요. 60년대부터 한 90년대 초까지는 하천을 계속 준설해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퍼냈어. 그래서 그때보다 하천이 더 내려가 있어요. 이미 내려가 있다. 이미 내려가 있는 너무 많이 상태야. 너무 많이. 그럼 거기에서 쌓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준설 이해했어요? 네.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오래전부터 계속 파왔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이미 하천에 수위가 내려가 있고 하천의 유량이 변화에 따라서 이게 육지가 많이 보이거나 적게 보이나 이런 상황이지 그게 엄청 쌓여가지고 물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의 양이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도 이제 여름철 되면 그죠? 비가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죠. 장마철. 그럼 이제 넘치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 어쨌든 뭐 눌링크가 아니겠어요? 홍수를 예방하겠다. 홍수를 예방하려고 준설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것도 논리가 맞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안 맞지. 준설이 맞지 않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홍수가 어디서 나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건 중요하죠. 중요하잖아.
그게 실제 하천에 물이 많이 흘러가서 홍수가 났는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도시의 배수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 홍수가 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홍수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전시가 지금 아까 230억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는 그런 분석이 없어요. 왜 홍수가 났는지, 어디가 넘쳤는지, 왜 넘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고 하천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준설하겠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면서 그 원인 분석을 안 했어요. 원인 분석을 안 하고 안 했어요. 그냥 일단 파헤치고 본다? 파헤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일부 넘친 곳이 있어요. 그렇죠. 서남부권의 아파트 두 군데인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는데 그럼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거냐?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 많이 왔다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비 양이 얼만큼이냐? 그 양이 정말 홍수가 날 정도로 많이 온 양이냐라고 하는 걸 계산해야 그건 되잖아. 실제적으로 한번 실측은 해봐야죠. 실측을 해봐야 네. 되잖아. 그러면 하천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를 조금 배우셔야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하천이 어떻게 되는 제방이 쌓여있잖아요. 제방. 하천에 제방 이렇게 똑같은 거죠. 네. 그 제방이 있잖아요. 그 대전천, 유등천, 갑천의 제방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200년 빈도라고 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어요. 200년 빈도.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200년 빈도. 200년 빈도. 빈도라는 거는 뭐 이렇게 자주 횟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에 견딜 수 있게 돼 있어요. 2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말까. 홍수량을 네.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 유량이 얼마냐? 그 빗물의 양이 얼마냐? 24시간 기준으로 300ml 정도 돼요. 하루로 해서 300. 그리고 네. 48시간 기준으로 500ml 정도 됩니다. 이틀로 해서 500ml 500ml 정도. 그럼 엄청나게 많은 양을 견디는 거야. 우리 1년 강우량이 어느 정도 돼요? 뭐 배우기로는 우리 막 1800, 1700 뭐 이렇게 막 1700, 1800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배웠었던 게 어쨌든 뭐 1800에서 한 180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 이틀 동안 3분의 1이 와야 이틀 동안 500이니까. 500이니까 그 정도 와야 하천이 범람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돼 있어. 작년에 어쨌든 비 많이 왔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넘쳤으니까. 이거 그래도 한 200년 빈도 근처는 돼줄 거 아니야. 150년 정도 되는 150에서 뭐 한 190 정도 돼야 그죠. 그래도 좀 이게 위험했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야. 그게 얼마냐? 30년 빈도에 작년에. 네? 30년이요? 30년 빈도밖에 안 왔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사실 온 거는 아니었던 거네요. 아니지. 그죠? 네. 그리고 그 제방의 빗물 양만 계산해놓은 비양만 계산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 물이 흘러가는 양도 계산해놨어요. 그게 그 200년 빈도로 계수해 놓은 게 얼마냐면 3000 CMS 정도 돼요. 이게 200년 빈도인 거야. 근데 작년에 얼마가 지나갔냐? 1200 CMS를 지내. 1200 CMS. 1200이면 3분의 1 3분의 정도인데. 엄청 적은 양이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물이 넘치면 안 되는 거야. 넘칠 수가 없는 거야. 면 안 되는 말 그대로라면 사실 이게 넘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넘쳤거든요. 넘쳤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천은 준비가 돼 있는데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준설해봐야 여기서 몇 년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의 양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흙을 아무리 많이 퍼내도 그 빈도를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하거든. 그러면 그 빈도 말고 다른 요인이 뭐가 있냐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거야. 이제 근본 원인이 토사, 그 하천에 토사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아니죠. 얘기했던 뭐 보라든지 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인공 구름이라든지 그거 말고 도시 안에 물순환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거는 물순환 시스템으로 다른 얘기인데 하천에 얘기하는데 하천에 지나치게 많이 집중해서 뭔가를 보내고 있다는 거야. 하천으로 이제 관을 다 연결해서 다 물이나 이런 것들 하천을 다 빼내고 있다. 하나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흡수할 곳에 흡수되지 않고 있다. 그게 지금 어디냐면 작년에 넘친 데가 서남부 호수공원 주변이거든요. 이 만드는데 거기가 2011년에도 한번 물이 넘친 적이 있어요. 넘치는 곳은 한번 넘치잖아요. 넘친 게 아니라 이제 배수가 안 돼서 농경지가 침수된 적이 있는데 이 침수된 예가 있으니까 거기에 홍수 대비량 하는 물량이나 이런 걸 잘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 도시 만들면서 도시 만들기 전에 거기 뭐였어요? 다 농경지였잖아. 그럼 농경지일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다 가두고 있다. 그렇죠. 같은 비가 와도 그 물을 다 담고 있다고. 근데 도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하천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일부 병목 현상이라든지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런 구조적인 점검들을 해야 되는 거야. 원천교하고 만년교는 사실 매년 홍수 위험 막 이런 걸 예보하고 매년 뭐 하는 곳은 있겠죠. 그렇지. 원천교 만년교야. 근데 만년교 하려고 원천교 하려는 이미 작년에 준설. 근데 작년에도 간당간당하다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준설이 효과가 없다는 게 그때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준설화 했는데 만년교하고 원천교는 교각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준설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겠죠.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고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고 그 교각 자체가 문제고. 왜냐면 그 아까 있나? 제방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200년 빈도로 쌓았는데 그 교각은 더 오래된 거야. 200년 빈도로 쌓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교각인 거야. 그래서 그 상판이라고 하죠. 교각 상판이 그 밑으로 내려와 있어. 원래 제방보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위험한 거야. 그래서 뭘 개량해야 돼요? 제방을 더 써야 돼요? 교각을 바꿔야 돼요? 교각을 바꿔야겠네요. 교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준설이 필요하면 할 수 있죠. 난 준설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은 그런 분석들이 돼야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여기는 이 정도 비에 어떻게 견디게 돼 있는데 이 정도 문제가 생깁니다. 준설하면 이만큼 효과가 있고 뭐 교각을 이 정도 옮기는 게 좋습니다. 밑에 뭐 볼을 철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답답한데.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과학적인 분석이나 데이터들이 있어야 그거가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준설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돈을 먼저 쓰고요. 선행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단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무조건 해. 야 이거 그리고 올해 준설을 20군데 했거든요. 20군데 20지역을 했는데 거기에 진짜 다 그 홍수 위험 지역이냐? 그렇죠. 그것도 아니야. 홍수 위험 지역이니까 준설했을 거 아니야. 그게 논리에 맞죠. 생각하잖아. 홍수 예방을 차원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곳을 해야지 논리에 맞는 거죠. 논리에 맞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허. 그렇게 선정하자. 그 위치를 그렇게 선정한 게 아니라 저기 불무교, 신구교 이런 데 홍수 그 위험도가 하나도 없거든. 다만 교각 설계가 잘못돼 있다라고 환경부가 보고서 맨 밑에 참고자료 한 장짜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교각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 20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는데 여기 교각은 경관장이나 뭐 교각 높이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고쳐야 돼. 이렇게 그 보고서를 썼는데 얘는 이거 역으로 이 교각 주변을 다 준설한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행정인데 이거는 그죠? 과학이 없어요. 과학이 없어. 이 과학의 도시라고 아까 참 얘기했는데 과학 기술의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행정은 과학이 없어. 정말 과학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이 원인 분석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홍수 원인을 정확하게 하고 분석해야 있었던 돼요. 거네요. 여러분 하나 또 아셔야 될 게 홍수랑 침수는 다른 겁니다. 홍수와 침수? 같은 말 아닌가요? 원래 지금은 이제 같은 형태로 이제 의미도 다시 혼동해서 쓰고 실제 침수도 홍수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면 좀 다른 거예요. 홍수는 뭐냐면 하천이 범람하는 거예요. 하천이 넘치는 거. 하천에 물이 넘치는 거. 하천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대전천, 유동천, 갑천 이게 넘쳐서 이게 넘치는 게 도시를 홍수다. 침범하는 걸 그 홍수라고 하고 침수는 다른. 침수는 뭐 우리 저기 아파트가 뭐 잠겨도 침수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2020년에 그 정림동의 아파트가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물에 잠겨서 두 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인명사고.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제방이 넘친 게 아니라 그 배수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도시가 잠기는 거. 네. 도시가 잠기는 걸 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이해죠. 네. 그러니까 홍수는 하천에 물이 이제 넘치는 거고 침수는 뭐 이제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가 안 돼서 도시만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그 영웅들 많잖아요. 무슨 배수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그 건져내가지고 물 빠져내는 영웅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침수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침수랑 홍수랑 이제 지금은 같이 용어를 써요. 비슷하게 의미도 같이 쓰고. 근데 지금 구분해 보면 그렇죠, 네. 대전은 홍수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천은 아까 200년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년 빈도 200년이 준비돼 있어. 근데 도시는 200년이 준비돼 있냐는 거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는 200년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를 예방하려면 어디를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하천이 중요한 거예요? 도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도시의 배수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먼저야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홍수 예방의 근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로지 준설만 하고 있다는 거. 아까 단기적이기도 했고 효과도 없고 사실 과학적으로 분석하지도 않은 준설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바보가 아닌 이상 대전시도 알 거 아니야. 알지. 얘기하면 알지. 몰랐다 하더라도 얘기해주면 알 거 아니야. 알지. 근데 왜 굳이 계속 아까 230억? 232억을 들어가면서 왜 자꾸 이렇게 강을 하천을 파헤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동안 준설한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은 주전 적이 없다. 90년대 후반부터 네. 현재까지 거의 준설한 적이 없어. 일부 조금씩 준설했는데 이렇게 막 200억, 300억씩 들어가지고 준설하는 건 과거 80년대 하던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회기가 됐네. 회기가 된 거야. 왜? 이거 내란으로 국가 정책만 우리 나라만 다시 30년 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게 아니라 환경 정책도 후퇴한 거야. 이거 나라 전체가 후퇴하게 만들었어. 환경부하고 국가가 이거 준설을 장려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준설하라고 하는 거야. 참. 국가 얘기하니까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대전천, 유등천, 갑천 이거 다 국가 하천 아니야? 아 맞아요. 근데 왜 대전시가 왜 지금 이걸 왜 자기 심지어 돈 써가지고 하고 있지? 국가하천이니까 국가가 돈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 230억 다 대전에서 내는 겁니다. 왜? 대전이 그러니까 그냥 대전시가 다 돈을 내는 지방천도 거야. 아닌데? 이거 이정우 시장 배임으로 고발해야 돼. 와 이거 진짜 큰 문제인데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홍수 예방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고 사실 국가에 돈 요청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진행하면 돼요. 차분차분하게. 그렇죠.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이니까 네, 심지어 관리권도 국가가 갖고 있어. 환경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돈 내라고 하면 돼. 그렇게 국가하천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그러니까 건데. 이거는 수사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 의심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구조가? 왜냐하면 230억을 써서 어떻게 쓸까 이 돈이 230억이 다 준설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거는- 한 번쯤은 의심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천의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저희가 용케도 작년 12월하고 올 1월에 그 조조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했군요. 환경운동연합 네. 조사를 했는데 개체수도 절반으로 줄었고 종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기 전후로 그 정도 개체수가 줄은 거예요. 절반 정도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거의 뭐 학살 수준. 생물들은 거기서 죽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있다가 다시 북으로 떠나거나 이동할 때 에너지를 다 못 채워서 가다 죽거나 이러면서 멸종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대전시가 어디도 준설했냐면 대전시가 기대종으로 지정한 종이 있습니다. 대전시 기대종 알아요?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그죠? 개가 네. 있죠. 첫 번째 감돌고기. 감돌고기, 네. 빙고, 그 다음에 하늘다람쥐. 하늘다람 빙고. 네. 하나 더. 또 하나가 어려운데 우리 저기 뭐지 그게 참 기억이 안 나네. 도롱뇽? 하나. 이기동요. 이끼도롱뇽 맞습니다. 이게 그3 종을 지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 감돌고기잖아요. 감돌고기. 그렇죠. 감돌고기는 감돌고기가 네. 감돌고기인데 그 대전시가 2017년인가 18년부터 3년 내내 감돌고기 이렇게 키워가지고 감돌고기 서식처에도 방류했어. 유등천에만 살거든. 감돌고기 그렇죠. 유등천에만 그렇죠. 살아요. 유등천 또 특별히 그 지역만 살아. 그 지역만 사는데 특별한 지역이. 특별한 지역만 사는데 거기를 다 준설했어요. 아니, 지금 번식기인데. 아니 거기다 저기 멸종위 방생하고 멸종위종이라고 하고 거기를 또 파헤쳤다고? 멸종위종이라고 풀어주고 거기다 그걸 다 준설했다니까. 진짜 그럼 어떻게 살아? 못 이게 살지. 무슨 행정이야 도대체 이거? 뭐 그렇게 생태계는 거의 아작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래하고 토사가 왜 그 준설화에 효과가 없냐고 말씀드리자면 아까 퇴적 운반 침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퇴적 운반 침식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철에 큰 비가 오면 원래 쌓였던 토사가 걔 물을 막을 것 같냐라고 하는 걸 감안해야 돼. 막아요? 안 막아요. 그걸 넘쳐 흐르잖아요. 넘쳐 흐르는 게 아니라 걔를 다 밀고 같이 데려가. 그렇죠. 같이 어쨌든 그걸 같이 이제. 네. 그러니까 토사나 모래나 자갈이 쌓였더라도
큰 에너지가 오는 거네. 물이라고 하는 큰 에너지가 확 밀고 오니까 이 쌓였던 애는 다시 내려가요, 밑으로. 다 내려가지고. 그리고 다 떠내려간 다음에 다시 쌓이는 건 위에서 새로운 흙이 쌓이는 거야. 그걸 여러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도심에 있는 하천은 근데 뽀뽀뽀뽀한 하천이 없잖아요. 없어요. 자연 하천이 아니고 다 인공 구조물로 다 막아서 길을 만들어 놓은 이제 물 하천이잖아요. 흐름은 가장 빠르게 흘러갈 수 있게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둔치가 물에 잠기면 홍수라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 원래 그러니까 둔치는 원래 그것까지 감안해서 둔치가 있는 건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활용하려고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체육시설도 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갖다 놓고 뭐 야구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게이트 뭐 했으니까 한다고 그것도 갖다 거기가 놓고 침수되면 무슨 홍수난 건 줄 알고 생각하시는데 거기가 넘치는 홍수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홍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침수는 그렇군요. 있었지만 홍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이제 둔치에 이제 그 구조물들이 있으니까 그 구조물들이 다 이제 홍수가 나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다 이제 잠기게 되고 거기가 다 이제 파괴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는 그걸 감안해서 그 만들어 공간이 놓은 거예요. 있는 곳이 당연하죠. 그럼 거기다 그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잘못이네? 당연하지. 그게 오히려 물의 흐름을 저해합니다. 원래 에너지가 강하게 만날수록 힘들잖아요. 그렇죠. 강한 에너지가 부딪힐수록 더 커지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방 터진 데들, 제방이 무너진 데들 가만히 살펴보시면 다 이런 그 강한 시멘트 구조물이 있는 곳에서 터집니다. 제방이 터진 곳 대부분 보호라든지 교각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둔치에 강하게 뭐 시설물들을 세게 해놨다든지 이런 데가 다 터지지 나무가 자라고 모래가 자라서 그 주변에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얘는 충격을 다 흡수하거든, 얘네들은. 그러니까 하천에 하천 그에다 뭔가 계속 뭐 만들고 최근엔 작년엔가 대전시에서 물놀이장. 물놀이장 만든다고 뭐 했었잖아요. 그럴 거면 사실 준설 왜 하냐고. 거기 홍수 유발 시설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요. 네. 어디는 홍수 유발하는 시설 만들어 놓고 어디는 홍수 난다고 준수하라는 게 이게 행정이 할 일입니까? 물놀이장에 150억인가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하면 막 300억, 400억 하천에 그냥 막 때려 붓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 보여야 됩니까? 심지어 비가 많이 오면 이거 다 망가질 거고, 그죠?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망가지면 이거 또 다시 또 복구한다고 또 돈 쓸 거고. 당연하지. 야, 이거 돈이네, 새는 이거 바가지였네.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굳이 하천에 그렇게 쓸 필요 없다는 거야. 야, 말이 이 안 정말 돈을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리는. 그렇습니다. 네. 대전시는 그래도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니어서 또 준설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 하고 있을 텐데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대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몇 가지 할수 대안, 있는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도시가 침수되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침수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서 도시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하나예요. 이게 장기적인 과제이죠. 예를 들면 아까 하천은 20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도시의 배수 시스템은 몇 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냐면 20년에서 50년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이거를 100년이나 200년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야 도시 침수를 막을 수 있어요. 배수 시스템을. 이게 사실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일입니다. 확보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지만 배수 시스템이나 내용들을 바꿔야 되고 그걸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지하수를 함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지하로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투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배수량이나 이런 거 하천으로 집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게 첫 번째 가장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준설할 거면 차라리 보를 뜯어내라는 거예요. 보가 왜 있었냐면 예전에는 대전이 농사지니까 한밭 벌이었잖아. 한밭 벌. 거기 다 농사졌잖아. 대전이 대전 큰 밭. 큰 밭이었잖아요. 거기 농경지였다고. 예전에 갈마동 둔산동에 다 농경지였다고. 그래서 농경지에 물 대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를. 근데 지금은 농사 안 하잖아요. 필요 없는 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준설이 아니라 구조물 아까 300m마다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구조물을 평가해서 철거해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구조물은 이제 철거하자. 뭐 이런 건데. 철거하면 사실은 물의 흐름이 훨씬 더 개선되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저 요구인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나요?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죠?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대전시한테 물어봐야지.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세요? 아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뭐 필요도 없는 그죠? 필요가 있으면 뭐
있어야겠죠. 근데 그리고- 그리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설물 개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20개 그 지역 선정할 때 교각의 안전성 그거 분석한 자료로 했다 그랬죠. 그 자리를 바꿔야지. 만년교, 원천교도 빨리 바꿔야 돼요.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교각 작년에 유등교가 심화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돼서 네. 거기도 사실 준설해서 그런 거야. 아, 오히려 준설 때문에 지금 그게 교각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왜냐면 그 2020년에 그 유등교 하루만 별도로 준설한 적이 있어. 엄청 그때 엄청 많이 팠던 걸로 기억해요. 그걸 준설하니까 거기에 교각을 이렇게 감싸고 있던 토사나 이런 게 보호공을 훼손해가지고 침하됐다. 저는 뭐 그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교각에 대한 보강은 별도로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홍수 예방 효과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교각 보고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기는 유럽은? 유럽은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그래서 자연을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방 그 뭐 원래 강폭을 줄여서 제방을 쌓고 둔치를 만들고 물의 흐름을 반듯하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하천을 만들어 갔는데 그렇죠. 옛날 자연을 돌리자는 거예요. 막 사행하는 모습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천 그게 원래 하천이죠. 하천을 다시 크게 하천 폭을 다시 확보하고 위에는 느리게 흘러 사행할 수 있게 그걸 보장해 주면서 해결해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근데 도심 하천은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대전은 특히 어렵지. 그래서 상류 대전 구간 말고 대전 상류는 그렇게 복원해가지고 흐름을 다시 찾아가는 자연 기반 해법을 쓰고 도심 안에서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홍수터를 만드는 큰 홍수터. 커다란 물그릇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천 밖에. 하천 내에 만드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하천 외부에, 하천 인근에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어서 물이 찰랑찰랑할 때 글로 빼내는 거야. 그 긴급할 때만. 이거 일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죠? 봤잖아. 봤지. 그거 본 것 같아요. 치토세강 가가지고 맞죠. 치토세강 마이즈루 유수지 홋카이도? 마이즈루 네. 유수지라고 저희가 일본 갔었는데 거기서 봤어요. 그런 유수지를 만들어요. 큰 유수지를. 그러네. 그게 큰 유수지를 만드는 건데 대전에 어딜 만들어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있어요. 장소가. 대전에.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수공원. 지금 대전 갑천에 호수공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바로 갑천 옆입니다. 그렇죠. 갑천 옆이. 갑천 옆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홈스토어로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제방을 한 50cm 정도만 낮추면 돼요. 거기만. 그 구간만. 그래서 뭐 거기까지 찰 때까지는 하천이 감당하다가 거기 넘치면 그쪽으로 물이 되게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탐립동에 한 농경지가 있고요. 평상시에 농경지로 쓰라고 하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야. 비가 올 때는 여기 좀 유수지를 쓰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상을 적당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230억이면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충분히 남겠죠. 왜냐하면 230억 우리가 그 적립해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갖고 있었다면 거기 홈스터 사용하고 그냥 그대로 보상해주면 돼요. 빠르게 보상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곳곳에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어요.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라고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 지금 원천동에 있는데 여기 이전할 계획이에요. 이전하자, 그죠? 이전하면 커다란 공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아, 그곳을 그곳을 왜냐하면 거기가 항상 물이 넘친다고 그 걱정하는 곳이 거기에 원천교. 그렇죠. 원총교. 원총교. 항상, 예, 이야기 나눈 곳이. 그리고 호수공원 있는 거기가 어디냐면 만년교. 만년교도 항상 얘기 나오는 매년 곳이죠. 나오는 곳이 원천교와 만년교거든요. 그 주변에 커다란 홍수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대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천을 뭐 쌓고 둔치를 막 이런 게 아니라 기후 위기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비가 어떻게 올지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홍수가 날 수도 있다. 어딘가에는. 대전시 어딘가, 대전시 전역에 나진 않겠지만 대전시 어딘가에는 하천이 물이 넘치거나 어디가 크게 침수돼서 홍수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할 필요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조사하고 분석해서 막 여기는 이제 수해 나서 너무 힘든데 보상받는데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빨리 보상해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해주고 그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230억이면 충분히 마련하고도 남죠. 이런 걸 계속 차근차근 모아놓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다.
저 재난 기금처럼 그렇죠. 우리가 기금 재난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긴 만들어 해요. 놓고. 만들어 놓고 있긴 한데 그걸 빨리빨리 해서 일상으로 회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히 그냥 집하고 뭐 이런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 노스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집 짓는 그렇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허가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준비해놓으면 훨씬 더 지금 기후위기 시대는 맞다. 그래서 구조 뭐 이렇게 별로 효과 이런 거 입증 안 되는 준서 이런 거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대전 시민 혈세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어요. 며칠 전에. 네. 감사 청구.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뭐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대전시장은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에요. 경찰서에. 고발하는 서류가 좀 작성이 되면 그때도 기자회견을 해서 왜냐하면 왜 배임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비용을 쓸 수 있는데 지방정부 비용을 그대로 다 썼어요. 굳이 급하지 않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홍수가 정말 급했다라고 하면 20개 지역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했던 지역 몇 군데만 이렇게 했을 텐데 아까 그 교각 안전성 막 이런 거 해가지고 20군데를 그냥 마구잡이로 준설했다. 이거는 사실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차후 활동도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같이 또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금이 새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네,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만큼은 사실 또 막아야 돼요, 그죠? 막아야 네, 돼. 쉽게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이게 뭐 어려운 얘기라. 이게 환경에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쓸데없이 막 어려운 걸 많이 써놨어요. 뭐 이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쉽게 좀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이해는 충분히. 본인이 이해했어요? 네, 제가 이해하면 다 이해한 할 수 있을 거라. 네. 거의 이해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용준이 이해했으면 다 이해한 네, 겁니다. 뭐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각성, 고소하네. 네, 심각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인지하고 또 이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같이 또 목소리를 내주고 함께 또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를 좀 하나 해줘 또. 네, 어떤 광고 있죠? 저희가 대관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대전 환경운동연합이 대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빌려준다는 거죠. 이 네, 장소를.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상위에 그 링크되어 있거든요. 대관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한 30명 정도 대관할 장소들을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나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많은 분들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저희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거기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좀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있고요. 또 하나는 뭐 350 캠페인은 좀 청소년들 아직 많이 신청 안 하셨는데 추가로 조금 신청을 좀 해주셔도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많이 몰라서 특히 이제 대덕구, 중구, 동구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해주시면 어떠실까 싶고요. 네, 도심에서 이제 온도를 측정해서 열섬 현상 조사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항상 이제 실천 활동들을 매달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가족 단위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쇼츠로 유튜브를 계속 쪼개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으로 보기에는 사실 좀 길기 때문에 짧게 1분짜리로 저희가 그렇게. 여러 개 쪼개서 좀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능력치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뭐 고퀄리티의 내용들이 나오진 않지만 뭐 그것도 좀 많이 봐주시면 에코님이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하도 화면을 많이 보고 지금 편집하느라고 지금 눈이 좀 지금 완전히 저는 몰랐는데요. 거의 이제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편집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편집하시는 감독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정말 노고에 그죠? 네. 우리 조이님의 노고에도 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나요? 뭐 많죠? 그리고 4월 19일인가요? 첫 번째 이제 습지학교. 습지학교. 네. 갑자기 습지학교 첫 번째 시간이 지금 있어요. 하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습지학교 이거 얘기해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둥지 상자 달러가는데요. 혹시 추가로 신청을 다 받고 있으니까 개별로도 신청을 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여기서 좀 하는 게 좀 맞는가 싶긴 한데 뭐 자, 우리
에코님이 잘 편집을 하실 테니까. 뭔 얘기? 사실 이제 우리 에코님이 이 20년 동안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이제 하면서 사실 상당히 어쨌든 내공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 순둥이거든요. 순둥이. 아, 그럼요. 네. 순둥입니다, 저. 이 활동가들 네. 저도 10년 이제 같이 있으면서 사실 우리 에코님이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화가 화를 안 없어, 내. 나는. 네, 화를 잘 안 내는데 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화를 낸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3번. 3번 봤죠. 네, 그 3번이 언제였나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봤더니 다 하천. 이 하천을 개발하고 준설하는 이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하고 싸웠던 그때였네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마치기 전에 하고 싶어서 우리 이제 환경부 장관한 거? 환경부 장관뿐만 아니라 우리 하천을 이제 개발하려는 하천제 행정 담당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늘 싸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둥이가 어떻게 이렇게 욕을 잘하고 저는 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는 욕이라고 하는 걸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싸움 딱이 됐나 봤더니 이 하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강했던 였던 것들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이 하천을 지켜줘서 또 한편으로 또 제가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뭐 말씀을 하는 거야 지금? 좀 갑자기 왜 그래? 드리고 부끄럽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천을 우리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3대 하천 대전의 자랑입니다. 네. 이 대전의 자랑을 끝까지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지켜내야 지킬 수 됩니다. 있도록 계속 활동 대전의 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삼대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더 열심히 또 활동하고요. 많은 분들도 같이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맞아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조금 하기로 했죠. 하기로 하기로 했는데 한번 연습을 안 해봤네. 연습을 하기로만 안 해봤는데, 하고. 한번 해보고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감사합니다. 네, 자 내 자는 뭐야? 인사하고 5자야.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엔조의 나야? 아 똑바로 해. 다시. 아니, 다시. 에코엔조의 에코. 알았어. 다시 알았어. 다시요. 알았어. 다시 인사부터.